안녕하세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미주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시모노세키 영상을 찾아보면 유튜버 분들이 꼭 가시는 장소가 있던데 바로 이곳 가라토 시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이 그냥 여기서 싸고 맛있는 초밥을 먹는 것만 찍으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문화교양 채널이니까요. 일단 초밥은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100엔짜리는 이제 거의 없어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올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초밥의 퀄리티도 와 미쳤다 수준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아이들을 상당히 낮은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보다 훨씬 두툼한 네타로 맛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기회가 분명합니다. 미리 맥주를 사와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요. 초밥엔 역시 니온슈, 일본주죠, 사케죠. 저는 좀 괜찮은 아이, 다이긴조를 시모노세키역에 있는 마트에서 준비해 갔습니다. 한국의 막걸리와 비슷한 일본식 탁주, 니고리도 같이요. 이게 맞죠. 바다를 보면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초밥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보다 시모노세키라는 곳의 역사적 배경에 흥미가 많아서 더더욱 재미있었던 답사였어요. 먼저 이 카라토라는 지명부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당자의 집 호자잖아요.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라 해도 한문만 알아도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 본섬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고 항구잖아요. 아마도 옛날에는 당나라 상인들이 이곳을 통해 무역을 했었고 그들의 집단 거주지였을 것이에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당나라 당자는 가야를 일본에서 부르던 카라와 발음이 같아서 나중에 그렇게 바꿨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차 싶었죠. 사실 당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한 항구였다면 이 큐슈의 북쪽이 아니라 큐슈 서쪽 바다, 나가사키 쪽이었겠죠. 제가 한문에 잠시 속았었습니다. 이 방향은 누가 봐도 중국이 아닌 한반도와 연결되는 위치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 다소 길더라도 좀 잘 들어주세요. 물론 저의 가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설은 아니니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수준에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훌륭하신 국사 선생님 덕분에 한국의 국사교육의 문제를 좀 일찍 느끼게 됐고 식민사관에 대한 문제들을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나름 열심히 봤던 책들이 아직도 이렇게 제 서재에 빼곡히 꼽혀 있어요. 가장 핵심 문헌은 바로 이 일본서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일본 역사서, 고직기, 고서기와 더불어서 8세기에 만든 일본 역사의 가장 중추가 되는 책이에요. 니혼쇼키. 오늘 영상의 주제상 이 책의 문제를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자면 일본 서기의 한반도의 삼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표현들이 삼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일본이 한반도를 직접 공격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했을까? 조금만 상식으로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느질 장인을 진상했다. 근데 그녀가 현재의 재봉부의 시조였다. 백제왕이 의사를 바쳤다. 근데 그 의사가 천황의 시의가 되었다. 일본 천황의 꾸지람을 들은 신라왕이 깜짝 놀라서 배를 만드는 장인을 바쳤다. 그가 목공의 시조이다. 시간 관계상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드린 거고 이런 식의 사건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특히 백제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일본왕에게 이제 진상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죄다 일본의 시조가 돼요. 왕이 스승이 되고 그런 겁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백제에서 이런 분들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런 기술 지식이 없었거나 아예 없었거나 아주 미미했다는 의미인데 이 문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바쳤다라고 하지는 않죠. 아마도 현실은 반대였을 건데 고의로 일본 쪽에서 왜곡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봐도 대국이었던 당나라로부터의 수입 이런 부분들은 차마 일본에게 당나라가 진상했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과연 당나라와 그렇게 교류를 많이 했을까? 아니 당나라로부터 수입한 거는 맞기는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삼국시대인 6세기에서 1000년이 더 지난 16세기에 벌어진 임진왜란에서도 일본군은 지금의 후쿠오카 근방에서 출발해서 큐슈 앞바다 이끼섬을 거쳐 대마도를 또 거쳐 그렇게 부산에 들어가거든요. 요게 지금 가장 안전한 최단거리의 해로입니다만, 지금도 이 대한해협을 일본은 현해탄, 즉 검은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바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께 이제 격파당하는 각종 해전들은 이 죄다 해안가 인근의 내해에서 벌어졌습니다. 전라도를 돌아 서해로 나아가서 평양까지 단숨에 진격하려고 했었던 일본 수군이 이 이순신 장군님이 지키는 전라도 해안, 이거를 피해서 외해로 크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시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조선술과 항해술로는 외해로 나가는 것은 불패의 이순신 장군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로 내해를 벗어나 외해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목숨을 건 전쟁에서도 못 나가는 외해를 1000년 전인 6세기의 조선술과 항해술로 이 동지나해를 건너서 당나라와 무역을 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다 해도 이게 활성화된 주요 교역로였을까요?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 근해까지 온 다음에 이 남해 다도의 내해 연안을 따라서 전라도까지 이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완도 부근에서 직접 가거나 또는 여기서 서해를 따라서 충청도까지 올라와서 최단거리로 산동반도로 넘어가는 코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마저도 이게 엄청 빡센 코스여서 여기 산동반도 쪽으로 가는 바로 여기가 인당수지 않습니까?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에 재물을 바쳐야 할 만큼 뱃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위험한 바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해진 지금의 완도를 꽉 쥐고 있었던 신라의 장보고가 해상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6세기에 일본이 당나라와 직접 교류를 했다? 당연히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진보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가라, 이 일본 발음 카라와 당나라 당자의 카라가 같은 발음이어서 가야가 멸망한 후에 한반도와의 연결고리 끊고 일본 자체의 자주성을 키우자는 일본석의 의도에 따라서 그때까지 한반도에서 온 훌륭한 것들이라는 의미로 붙였던 카라라는 부분을 죄다 당나라 당자로 고쳐 쓰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수긍이 가는 바예요. 물론 일본 측에선 수용하고 있지 않는 주장이니까 이게 정설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백제와 깊이 연관된 외국 시절에 한반도에서 넘어온 문화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는 의미로 가야에 카라를 붙였었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는 한반도와 인연을 끊고 외국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고쳐가면서까지 자주 국가로서 일어서기 위해서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기는 대부분의 기록이 한반도와 교류 사실을 기술하되 일본이 한국보다 더 문화 선진국임을 주장하는 문화 프로파간다로서의 표현들로 왜곡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노 웹스터의 주도로 철저히 영국식 영어를 버리고 미국식으로 스페인까지 다 바꿔버리는 영국 버리기 운동과 유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백제로부터 받은 문화는 그래서 백제가 준 거는 맞는데 이건 일본 천황에게 진상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백제가 아니라 당나라로부터 직접 수입했다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카라토 시장도 아마도 한반도 특히 백제로부터 문화가 수입되어 들어온 창구, 백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 부간 페리오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조선통신사도 이곳을 통해서 상륙을 했죠. 지명을 통해서 6세기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유창하지 못해도 일본어를 조금은 알고 있는 덕분에 한문을 또래치고는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덕분에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인으로서 한문을 모른다면 이 역사의 대부분을 지우고 살게 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누가 한문 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만든 건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시모노세키 카라토 시장에서 초밥 먹다가 뜬금없이 좀 많이 과거로 돌아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한일 고대사 얘기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지만 사실 제 전공은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독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요. 예.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